자, 다들 빨리 하이 어서 오세요. 오늘도 즐거운 차이나 뉴스 날. 여러분들 오늘 다룰 주제는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다루는 주제인데 이 내용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어떤 주제냐면 중국의 4.12 입문화에 대해서 오늘 살짝 다뤄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4.12 뭔지 아시죠? 4.12 그렇죠.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 측에다가 주는 돈이에요. 맞습니다. 4.12 시세는 한국 돈으로 얘기하자면 적게 요즘 적어도 한 4천만 원, renminbi 20만. 많게는 뭐 억 단위까지 가는 거고 몇 억까지 갈 때도 있고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하지만 4.12 없이 결혼을 한다. 이건 요즘 중국에서 거의 불가능. 물론 뭐 약간 좀 이렇게 부잣집들은 4.12 없이도 결혼을 해요. 부잣집들은 솔직히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 서로 다 잘 살고 하는데 뭐 애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밀어주고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게 그게 더 크지. 뭐 4.12 그 정도로는 뭐. 하지만 이제 집안이 좀 일반적인 집안이나 가난할수록 4.12를 더 많이 요구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4.12 가격도 시세가 계속 올라왔거든. 옛날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냥 뭐 몇백만 원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건 아주 옛날. 근데 지금은 이 4.12 그 단가가 많이 높아가지고 요즘 뭐 거의 뭐 최저가 뭐 2천만 원부터 시작 뭐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중국 남자들은, 근데 여러분들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집한테 돈만 주면 되는 줄 알아? 중국 남자들은요, 결혼하려면 일단 집, 차, 이 기본 집이랑 차, 그 다음에 요즘은 은행 그 저축액도 본대. 어느 정도 저축이 돼 있어야 돼. 집이랑 차, 저축까지 돼 있어야 되고 여자 집한테 돈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중국 남자들이 꾸역꾸역 하다가 남자들도 이제 못 참겠는 거야. 집, 차, 적금에 4.12까지. 그 다음에 연봉도 요즘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너무 지금 눈이 쓸데없이 높아져가지고 요즘 뭐라 하면 연봉 100만,年薪 100만 이상, 이거를 그냥 뭐 진짜 연봉 200만이면 한국 돈으로 2억이에요. 연봉 2억. 걔네들은 지금 중국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애들인가? 아무튼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결혼 못한 남자들이 아주 많죠. 결혼할 조건이 안 되고 아니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남자들도 많아. 야, 내가 왜 그렇게 소와 말을 돼가지고 내 혼자일 때도 이 사회의 소와 말이 되고 결혼해서까지 내가 왜 집안의 소와 말이 돼야 되냐, 난 그냥 자유롭게 살련다 이러면서 결혼을 포기하는 남자도 많아요. 아니면 아예 그냥 로훈이라고 하죠. 로훈.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는 사랑만으로 결혼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난 남자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다, 난 이 사람만 있으면 된다. 남자도 나 이 여자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나 이 여자만 있으면 된다. 둘이 같이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걸 중국말로 로훈이라 그래. 로어가 뭐냐면 나체할 때란 그 나란 뜻이야. 그러니까 전라 상태에서 결혼한다 이 뜻이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근데 이런 결혼은 거의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유니콘급이에요.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럼 좋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4.12를 많이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더 조건 좋은 남자를 찾는 이유가 남녀 평등 비율이 남녀 인구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옛날에 제가 저번에 4.12 한번 다뤘었거든. 대륙남 4.12 한번 검색해봐요. 2024년에도 한번 다뤘는데 근데 내용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때 제 기억 속으로는 그때 데이터가 중국 결혼 정전기의 남녀가 있잖아. 남자가 여자보다 3천만 명이나 더 많대. 그래가지고 비율이 안 맞으니까 여자들이 훨씬 더 조건 좋은 남자를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 여자들은 다 시집을 갔냐? 아니야. 요즘 새로운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을 얘기하자면 중국에 따링성유라는 여자들이 있어요. 따링성유가 뭐냐면, 성유 하면 성녀라는 뜻입니다. 성녀. 성스러운 여자? 신성한 여자? 그런 성이 아니야. 그 성은 그 중국 한자로 풀이하자면 남았다는 성이에요. 남았다. 그러니까 남은 여자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따링이 뭐냐? 따링이면 나이가 많다. 나이 많은데 시집 못 가고 남은 여자들, 얘네들을 대령성녀라 그래요. 시집 못 가고 남은 여자들. 그렇지. 한말로 하면 그렇지, 노처녀 같은 느낌인데 중국은 이 분들을 따링성유라고 불러. 지금부터는 대령성녀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대령성녀가 인구수가 1.1억 명으로 통계가 된답니다. 1.1억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노처녀 수가 1억 명이 넘어. 와, 나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거든.
자, 그럼 그 1억 명이 넘는 그 여자들은 어떤 상황이냐? 자, 나이가 많은데 시집을 안 간 여자라든지 혹은 못 간 여자라든지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중국에서 보통 몇 살부터 여자가 대령 성녀냐? 일단 보편적으로는 중국에서 일단 30 찍었다. 그때부터는 대령, 나이 많다. 대령 성녀. 자, 그러면 중국의 노처녀 기준이 일단 30이 됐다. 그럼 일단 중국에서는 여자는 이미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한국은 30? 이제 갓 30? 30이면 애기지.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 우리나라는. 요즘은. 근데 지금 중국은 이거는 보편적으로고 약간 좀 전통적인 집안이라든지 혹시 지역을 가잖아? 27, 8이면 이미 여자 나이 많다 그래. 27부터. 20대 후반? 여자 이미 나이 많아. 그때부터 노처녀라 그래. 중국은 아직 그래. 한국은 요즘 그래도 뭐 생물학적 나이로 35까지는 그래도 뭐라 해야 될까, 노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35 전까지는 그래도 나이 많다라고 얘기하기는 않잖아 요즘. 그리고 뭐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뭐 한 30 넘어서 하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죠? 근데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해. 자, 27, 8부터는 여자들 나이 많다. 시집가기 나이 많다. 그래서 요즘 이미 중국 결혼 시장에서는, 중국도 결혼 시장이 어마어마해요. 한국도 그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이런 데 많잖아. 그리고 거기 대표분들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유튜브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별의별 얘기가 다 있던데, 야, 중국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어이가 없어. 자, 일단 중국은 결혼 시장에서 8090은 이미 떨이 취급. 야, 이건 제가 다 기사에서 봐온 거고 다양한 영상 자료를 통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 말들을 인용을 하자면 8090은 이미 결혼 시장에서는 떨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나 86년생이잖아. 나 거기 가면 떨인가? 지금의 메인은 뭐냐? 요즘은 00후. 요즘은 결혼 시장에 핫한 애들은 00후야. 그러니까 2000년대생들. 2000년 전은 이미 다 탈락. 뭐 98, 97, 99 뭐 이런 애들은 조금 그래도 뭐 좀 붙어서 가겠지. 근데 걔네들도 이제 곧 끝물. 링링호가 00년 2000년대생 이후를 중국말로 링링호라 그래요. 00후. 자,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요즘 애들이 이게 옛날에 무슨 다들 무슨 412부터 시작해가지고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자는 뭐 어떤 조건이 돼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놓으니까 요즘 애들은 00년생들 00년 2000년대생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대.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내가 제일 어리고 몸값이 제일 높을 때 좋은 조건의 사람 만나가지고 시집이나 장가를 가자 하는 마인드가 꽤 농후하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0년대생 여자다. 그러면 좀 약간 나이가 많은 남자더라도 경제력 있고 돈 많고 사이리도 빵빵하게 주고 경제적 지원도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돈 많은 여자 찾으려 하고, 돈 많은 남자 찾으려 하고, 남자들은 난 아직 어리니까 돈 많은 여자 누나 경제력 있고 날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누나를 찾으려고 하고, 약간 요런 분위기. 자, 일단 어떤 요즘 00년생 여자아이의 결혼 조건입니다. 한번 들어봐요. 일단 남자가 연봉이 80만 유엔은 돼야 된대. 한국 돈으로 따지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인데 여러분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중국의 개인 GDP가 1인 GDP가 한국의 1인 GDP랑 3배 차이예요. 그러니까 1.6억에서 3배를 더 곱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연봉 4억 8천을 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1인당 GDP가 12,000달러야. 한국은 36,000달러고 딱 3배 차이 나잖아. 그러니까 중국에서 연봉이 80만 유엔 1억 6천이라는 거는 한국에서 4억 8천이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남자는 일단 키가 175 이상은 돼야 된대. 이 여자아이는 168이고 보니까 예쁘장하게 생겼어. 몰라 그게 필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몸매도 꽤 좋고 예뻐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옛날에는 뭐 학벌도 보고 뭐 어디 뭐 이런 거 보고 필요 없어. 지금 여자아이들은 일단 본인이 168이고 키가 168이고 좀 어느 정도 예쁘고 하니까 남자는 키 175 이상에 현실적으로 학력 그따위 필요 없다. 돈 잘 버는 거 장대. 돈 잘 벌면 된다. 그냥 방금 내가 말한 그 연봉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차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집 있고 4억 5천 정도 되는 연봉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남자 나이는 20살 안으로 다 가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20살 차이 안으로 다 가능이래. 이 여자애가 00년생이면 지금 25일 거 아니야. 45까지 가능하다 이거야. 요즘 애들이 결혼관이 이렇게 변했어. 옛날에는 뭐 여자애들이 나이 많은 남자 싫어, 돈 많아도 싫어 이거였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어요. 나이 많아? 좋아. 왜? 나이 많은 남자가 사회적 경력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빵빵하고 자산도 많고 하니까 자기가 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젊은 몽뚱아리 한 개밖에 없고, 요즘 중국 사회의 분위기가 그래. 요즘의 어린 애들, 젊은 애들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실업자예요. 일할 자리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애들이 요즘,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 중국의 젊은 애들은 걸라오수, 부모님을 뜯어먹고 살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가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결혼 시장이 나와가지고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조건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 하는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요즘 중국의 남자애들도 나이가 어려. 00년대생이야. 그럼 이제 20대잖아. 그러면 30대 누나, 40대 누나도 만나. 하지만 경제적으로 빵빵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근데 방금 이 00년생 애들이 나이 차이 20살까지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 뜻은 즉 80, 90년생들은 이제 더 이상 결혼 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좋아, 80, 90년생들이 이제 결혼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이 없구나. 00년생 그 어린 애들이 그걸 다 이제 차지하고 뺏어가는구나. 이 현실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눈을 좀 낮춰가지고 좀 조건도 좀 낮추고 해가지고 이제 맞는 사람을 만나보자. 이렇게 돼야 이게 정상인데, 중국의 여자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 대부분이 80, 90이더라도 조건을 낮추지 않아. 412 낮추지 않아. 나 412 1억 받아야 돼. 나 412 최소 5천은 받아야 돼. 그리고 남자 무조건 집 있고 차 있어야 돼. 이런 걸 계속 요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의 남자들이 빡이 치는 거야. 그러면서 중국의 남자들이 요즘 얼마 전에 정말 진짜 인터넷을 핫하게 달궜던 상황이 있는데, 중국 여자들이 하도 남자들한테 집, 차, 저축, 412 그냥 일단 남녀가 만나면 여자가 물어봐. 집 있냐? 차 있냐? 돈 좀 모아놨냐? 나 412 얼만데 그거 되냐? 그게 오케이가 됐을 때 그때 만나. 옛날에는 남자들이 그걸 꾸역꾸역 받아주면서 만났지만 요즘은 그게 말도 안 되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포기하든가 아니면 결혼할 마음이 있는 남자들은 살짝 이제 빡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정말 핫하게 다뤘던 게 뭐가 있냐면, 남자들이 조건을 걸기 시작합니다. 412 5천만 원? 나 집 있고 차 있어. 나 저축도 있고. 412 5천 원에? 1억 원에? 좋아, 나 줄 수 있어. 하지만 너도 나한테 이걸 가져와. 뭘 가져와야 되느냐? 신체 검사의 GPA 검사를 가져오래. 이걸 중국말로는 훈젠이라 하거든. 훈젠. 결혼 전 신체 검사지. 그러니까 결혼 전 건강 검진인데, 그 건강 검진이 단순한 피 뽑는 이런 게 아니라 싹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얘가 정말 건강한지, 정말 과거에 뭐 이상한 게 없는지 모든 검사를 다 한대. 그것 떼어오면 412 주겠다. 거기에 여러분들 중국의 훈젠 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일단 임신 횟수, 그 다음에 출산 횟수, 낙태 횟수, 각종 여러 가지 질환들, 그리고 혹시 안 좋은 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병력들, 아무튼 정말 다양한 것들이 나온대.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 차, 저축, 412 이걸 다 원하니까 남자들은 오케이, 나 그거 들어주는 대신 너 혼전 건강검진서 떼와. 근데 진짜 여러분들 웃긴 게, 이거를 동의하는 여자가 거의 없어. 나는 솔직히 건강검진서 그건 못 돼갈 게 뭐냐 했냐, 건강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못 될 게 뭐가 있지?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요 그거 절대 안 떼줘. 남자는 제출 안 하냐고요? 남자도 여자가 원한다면 제출해 주겠지. 근데 남자는 일단 줘야 되는 게, 남자는 집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412도 줘야 되고 저축도 있어야 되고, 남자들은 돈적으로 이제 이걸 줘야 될 게 많으니까. 근데 이거 들어봐, 나중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 그리고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혼전 건강검진서 떼와야 되고, 그 다음에 호적 깨끗한지 안 한지, 결혼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이혼을 했었는지 안 했는지, 이게 2혼인지 3혼인지 이런 거 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동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건 심지어 뒷조사까지 한대.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집과 차, 그 다음에 몇 억의 412 이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돈 주고 이런 탐정
고용해가지고 이 여자 옛날에 과거에 무슨 뭐 동거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한대. 심지어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대. 너 그렇게 많은 뭐 집도 요구하고 차도 요구하고 자일리도 요구하고 그런 거 다 요구하려면 좋다. 다 주겠으니까 너 처녀냐? 야, 너 처녀 아니면 그거 뭐 요구하지 마라 나한테.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요즘 중국의 여자 상황들은 어떤지 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중국에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진짜 이거 내 대학 다닐 때 뭐 옆에 건너서 들려오는 얘기들, 임신하는 여자애들이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성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어릴 때 제대로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건 뭐 콘돔 씌우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임신이 되고 남자랑 섹스를 할 때는 뭘 해야 되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외국에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가르치잖아. 미국에서는 아예 무슨 뭐 수업 시간에 당근이나 오이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콘돔 씌우는 방법까지 알려주잖아. 중국은요, 저도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성교육 시간이 있었어. 나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금 뭔 얘기 짓거리 쌌는지 나 기억도 안 나. 진짜 말 그대로 생물학이야. 남자 신체 구조는 어떻게 돼 있고, 남자의 정자에서는 어떤 게 나오고, 정자는 이렇게 생겼고, 정자가 어떻게 뭐 어디로 가서 뭐 남자랑 만나면 임신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성생활이나 성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성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그래가지고 대학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임신하고 낙태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도 비즈니스적으로 너 집 있냐, 차 있냐, 뭐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냐.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면, 나는 어릴 때부터 집안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딱 한 게, 이것만 집안 일은 시키지 마라. 이런 요구까지 원하는 여자들이 있어. 심지어 어떤 여자들은 나는 애는 절대 못 낳는다. 나는 애는 싫어하기 때문에 나보고 애 낳으려 하지 마라. 그거 오케이 하면 나 결혼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중국은 이게 심하게 비즈니스화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진짜 실제로 이게 남자랑 여자가 이게 맞선 보는 자리인데 녹음을 했나 봐. 진짜 남자가 좋다. 여자 쪽이 자일리 1억 필요하대. 남자도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남자인가 봐. 남자가 좋다, 1억 줄 수 있다. 뭐 1억이 뭐냐, 지금 여기 내 회사로 자기 그 맞선 여를 초대했나 봐. 여기 내 회사 봐봐, 여기 지금 부지만 해도 3,000평이야 뭐 1억이 뭐냐, 우리 잘 되면 2억도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냐고. 그러니까 막 여자가 되게 좋아해. 근데 남자가 갑자기, 야, 너무 미리 좋아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나한테 이런 거 다 요구하니까 나도 너한테 이런 거 요구할게. 자, 내가 요구하는 거는 신체 검사서, 그리고 뭐 너의 호적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너 이거 해올 수 있냐? 일단 신체 검사, 너 혼전 건강 검진 받아올 수 있냐? 여자가 그건 못 받는데, 그건 안 된대. 그건 못 받아? 그럼 차일리 못 준다. 남자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결혼을 해봤냐? 연애는 몇 번 했냐? 하니까 결혼은 안 해봤고 연애는 4번 했지. 동거는 해봤냐? 솔직히 얘기해라. 이거 어차피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동거는 해봤냐? 여자가 한 번 동거 해봤대. 한 2년 정도 해봤대. 동거한 게 난 그거 결혼한 거라고 본다. 근데 솔직히 맞잖아. 솔직히 뭐 요즘 뭐 그것도 사람 차이겠지만 그 남자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동거 2년 했으면 그게 결혼하고 이혼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냥 결혼한 서류밖에 없는 거지. 할 거 안 할 거,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 아니냐? 애만 안 낳았을 뿐이지. 2년 동안 뭐 다 했을 거 아니냐? 그럼 결혼 한 번 한 거네. 그러니까 여자가 열받은 거야. 아니, 너는 그럼 과거 없냐? 넌 여자 안 사귀어봤냐? 너 아직도 수총각이냐? 넌 동거 안 해봤냐? 그러니까 남자가 딱 하는 말이, 나도 연애해봤고 동거 해봤지.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난 너한테 집, 차, 저축, 자일리 안 원하지 않느냐? 여자가 말문이 막혔어. 그러면서 남자가 진짜 센 말을 날립니다. 너의 청춘은 어디서 굴러먹다가 닳고 다른 너에게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왜 지불을 해야 되냐? 처녀 아니면 자일리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얼마 전에 중국 인터넷을 굉장히 뜨겁게 다뤘었던 화제. 그러니까 여자가 자일리는 그냥 전통이다 이러는 거야. 그렇지.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맞지. 자일리는 전통이지. 옛날에 그 전통적인 혼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데려오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냐? 우리 조상들은 그때 그 전통을 지키면서 여자도 전통적인 여자였다. 너 전통적인 여자냐? 이거야. 전통적인 여자, 그건 뭐냐? 그냥 딱 중국에서 그걸 얘기를 하자면 완비지선이야. 완비지선.
그러니까 완벽한 몸이라는 뜻이지. 그 말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처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전통은 옛날에 그 전통적으로 거금을 주면 우리는 완벽한 몸을 데리고 왔다. 근데 니는 그 전통을 원하면서 니는 왜 전통 안 지키냐? 이거. 야, 이거 중국 남녀 갈등 장난 아니겠는데 이거. 아무튼 중국은 지금 이런 자일리, 여자들이 과도한 자일리에 대해서 남자들이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진짜 많아. 정말 많아.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거든. 그 보통 한국에도 결정사 대표님들 나와서 썰 푸는 거 보면 어떤 여자랑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 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막 이런 썰 많이 풀잖아. 근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보다 보면 그건 좀 심했네, 이 정도잖아. 저건 좀 심했다. 저거 세상 물정 너무 모른다, 이 정도인데 중국의 에피소드들은 듣잖아,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지? 이 정도 반응이 나온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그런 에피소드 사례들이 너무 많아. 나 이거 자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에피소드 듣다가 나도 빡치는 거야. 이건 만약에 오늘 유튜브 올라가고 반응 좋으면 제가 이후로도 시리즈별로 다양한 중국의 맞선 사례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 오늘도 한 개 내가 가져왔는데, 자 계속 들어볼게요. 자, 요즘 또 요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어린 요즘 세대의 여자애들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나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즘 00년대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남자와 함께 고생하면서 삶을 꾸려나갈 생각이 있냐? 근데 정말로 한 명도, 그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 10몇 명이 인터뷰했던데 한 명도 고생을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대답이, 나는 절대 남자랑 같이 고생하면서 삶을 꾸려나갈 생각이 1도 없다. 절대 고생하기 싫다. 다 이 대답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부분 이런 뜻이야. 나 지금 혼자서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고, 근데 왜 결혼해서까지 고생을 해야 되냐? 나는 고생하기 싫다. 남자가 나를 데려가려면 집이랑 차 필수.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자일리까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고생할 거다, 그럼 난 결혼을 안 하겠다, 이거야. 왜냐? 지금 혼자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으니까 이 고생은 후대에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소와 말의 삶은 내 세대에서 끝내야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회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요즘 정말 중국이 진짜, 여러분들 요즘 중국 얼마 전에도 이런 기사 떴더만, 중국이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을 다 뛰어넘었다. 로봇, 반도체 뭐 다 뛰어넘었고, 중국이 얼마나 잘 나가고 어디에 뭘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 중국은요 모든 그 돈들을 그런 데다만 투자를 하고 있고, 진짜 살아남는 사람들끼리만 위에서 끌고 가고 있지. 그 밑에 서민들, 말 그대로 중국의 라오바이싱 백성들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양극화가 엄청 심해.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엄청 커요. 뭐 얼마 전에도 뭐 기사 떴는데 중국이 뭐 반도체 또 따라잡았다니 뭐 기사 나오잖아. 뭐 그게 물론 중국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만, 그 기사를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중국 기사를 볼 줄 알아야 돼. 중국 항상 얘기했잖아요. 제 차이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 어떤 기사가 나왔다, 이거는 뻥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뭘 했는데 이게 미국 거의 뭐보다 성능이 좋다, 이런 기사들이 옛날 과거로 봤을 때도 엄청 많이 나왔어. 물론 당연히 진짜일 수 있겠지. 뭐 중국에서 뭐 로봇을 냈는데 미국의 로봇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 뭐 이런 기사를 냈어. 근데 뭐 진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류의 기사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보다 아직 좋지 않아, 한국을 아직 뛰어넘지 못했어, 하지만 일단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완을 하는 거야. 이게 중국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 중국이 우리 반도체 한국 따라잡았다, 우리 한국 따라잡았다, 우리 미국 따라잡았다, 기사를 일단 이렇게 내고 따라가는 거야. 일단 우리가 따라잡았다고 뻥쳐놔, 세계에다가. 그러면서 그 밑에서 계속 이제 보완해 가면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향후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따라잡을 수 있겠지. 그런 식이에요. 중국의 그런 뭔가 과학기술로 따라잡았다 이런 게 그런 식이야. 그걸 알아야 돼.
100% 그걸 거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발전 빠른 속도 인정해. 어느 날 따라잡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미 따라잡은 산업들도 있어. 인정하지만 중국이 내는 기사들을 그렇게 거지것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 그쪽으로만 투자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의 삶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녀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출산율 떨어지고. 여러분들, 일단 2024년에 결혼한 사람들이 그 쌍수가 2024년에 610만 쌍이 결혼했어요. 2023년에 768만 쌍이었는데 2024년에는 610만 쌍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과연 뭐 몇만 쌍이 결혼할지 그건 뭐 지나봐야 알 거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결혼 안 하려 그래. 2024년에 결혼한 쌍수가 610만 쌍이잖아요. 근데 2024년에 이혼한 사람들이 205만 쌍. 중국의 이혼율도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수치만 얘기하면, 아니 610만 쌍이 결혼한 거, 그럼 1200만 명이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1980년대부터 약 2000년대 초반, 한 2010년 그 약 30몇 년까지는 매년마다 1000만에서 1300만 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 거야. 이렇게 비교하면 지금 중국의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줄어든지 알겠죠? 근데 이혼한 사람들도 많아. 그리고 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는 딩크족들도 많아. 애 안 낳으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의 출산율은 더더욱 꼰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올해 600만 쌍이 결혼을 했잖아. 그럼 600만 쌍이 결혼을 하면 내년에 과연 아기가 600만 명이 나올까? 절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참고로 중국에서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때는 1년에 2천만 명 이상씩 태어났어요. 한국인이 외국인이랑 결혼한 케이스 중에 중국인이랑 이혼율이 1위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중국 애들은 요즘 그런 말이 있어. 린바오 루주싱. 이게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남자랑 중국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중국 여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린바오 루주싱. 린바오가 뭐냐? 가방을 들다. 루주, 입주한다. 가방 들고 입주하는 형. 그게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가방 한 개 딱 들고 네가 모든 걸 준비해 놓으면 난 입주하고, 입주해서도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 나는 집안에서 귀하게 자랐거든. 네가 알아서 나를 잘 케어해주고 키워주고 모든 걸 다 해줘. 날 그냥 공주처럼 모셔 하고 가방 한 개 딱 들고 입주합니다. 이거 누가 버텨? 요즘 중국 여자애들이 그런 마인드가 심해. 그래서 요즘 중국 남자애들이 결혼을 아예 포기하든가, 아니면 아예 어린 남자애들은 그럼 나도 인생 편하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능력 있고 돈 많은 누나들을 찾아요. 이거 이따가 존나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있어봐요. 자, 일단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업그레이드 된 게, 중국 여성들은 남자를 찾을 때 눈이 안 낮춰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눈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되잖아. 아니면 내가 능력이 딸리면 딸릴수록 눈이 내려가든가. 그게 뭔 말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한국 결혼 시장에서는 그래. 네가 만약에 나이도 어리고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완벽해. 그럼 네가 원하는 사람 맘대로 고를 수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제 네가 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나이가 좀 많아, 아니면 외모가 좀 떨어져, 아니면 뭐 집안이 좀 딸려. 그러니까 뭐 한 개 이게 좀 뭐라 해야 될까, 한 개 단점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한 개씩 낮춰가면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야. 한국말로 하면 한국은 결혼 시장에서 대부분은 그래도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에 맞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고르는 거를, 그런 방법을 알잖아. 근데 중국은 그게 없다 이거야. 중국 여자들은 나이가 많아지는 것도,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것도, 아니 못 가는 것도 자기 문제가 아닌 거야. 아니 난 아직 나한테 어울릴 만한 그런 훌륭한 남자를 못 만나서 나 아직 안 보고 있는 거지 못 가진 않았어. 나 충분히 훌륭해.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남자가 와서 날 데려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 심지어 자 뭐까지 보냐? 집, 차, 저축, 그 다음에 연봉, 그 다음에 자일리, 거기에다가 다이아 반지. 다이아 반지 싸도 안 돼. 왜냐? 다이아 반지가 싸다? 아, 체면이 깎이거든. 중국 사람들 이 체면. 야, 쟤 다이아 반지 싼 거 받았대. 야, 친척들, 친구들한테 얼굴을 비출 낯짝이 없다는 거야. 다이아 반지도 비싼 걸로. 그 다음에 결혼식도 약하면 안 돼. 일단 이 결혼식 자체가 뭔가 호화로워야 거기 초대한 친구들, 친지들, 친척들, 가족들 다 야, 쟤 진짜 시집 잘 가는구나 와 하면서 어깨에 뽕이 좀 차오를 거 아니야. 결혼식까지 초호화로 이거까지 다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은 그래도 이 결혼이라는 게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결혼 이거였잖아. 중국은 요즘 그냥 결혼을 위한 결혼. 결혼은 자랑용이야. SNS 사진용인 거야. 나의 성적표야. 요즘은 그런 결혼밖에 중국 시장이 없다 이거야. 와, 이게 좀 심해요 중국이.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맞춰주다가 지쳐가지고, 저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 옛날에는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이 남자 혼자 결혼하는 게 아니야. 이 남자 형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부모님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털어야 결혼을 할 수 있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옛날에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결혼을 보낼라 그랬어. 근데 요즘은 이제 세상이 변했어. 남자애들이 아예 야, 나 결혼 안 해. 뭐 차일리고 나발이고 집이고 차고 나발이고, 야, 나 결혼 안 해. 결혼 안 하면 나 그런 거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고 나 평생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결혼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은 싱글용 아파트, 게임, 뭐 1인용 식당, 아니면 뭐 펫 경제, 디지털 기기, 캠핑, 낚시 등 남자들이 취미 경제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남자들이 야, 내 결혼하는데 그 돈 쓸 바에는 내 이걸로 내가 재밌게 살겠다 이거야.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캠핑, 낚시, 게임기, 디지털 기기, 혼밥 식당, 그리고 혼자 살면 되니까 그냥 싱글용 아파트, 원룸 같은 거 있잖아. 투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쪽 경제가 활성화하게 됐대. 그러면서 남자들은 이 차일리로 돈을 줄 바에는 나 차라리 현질해가지고 내 게임 안에 캐릭터 키우겠대. 그게 요즘 중국 남자들의 마인드. 와, 진짜 좀 중국이 약간 이런 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 자, 봐봐. 옛날부터도 이랬어. 여성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가 훨씬 중요했고, 결혼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사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여성에게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었어. 여성들이 출산율을 돕기 위해서 출산 휴가라든지 직업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혼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 여성 중심이야. 중국은 대부분이 다 여성 중심인데, 하지만 지금까지도 남자 관련 혼인법이라든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남자 관련된 거는 옛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도 이거 결혼해봤자 나만 너무 손해보는구나, 내가 너무 힘들어지겠구나, 이걸 인식하니까 남자들이 더더욱 결혼을 안 하려 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그냥 결혼하면 시집을 오면 412도, 여러분들 옛날 그 412가 전통이잖아. 그 412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뜻인 거야. 옛날 시대에는 안 그래도 내 맨날 얘기하는 거, 내 중국 친구들이 부모님 세대 보면 412? 야, 그냥 예를 들어서 내 월급이 한 달에 10만 원이야. 옛날에는 한 달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 그랬어. 그러면 결혼할 때 한 달 월급이야. 이게 내 412야. 너한테 줄게. 이러면서 그냥 주면 여자가 얘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감동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전통인 거야. 옛날에 412 숫자가 무슨 빠바에 빠시바, 중국 8 좋아하잖아. 888유엔. 옛날에는 그랬어. 888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16만 원이야. 옛날에는 88,800원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412였던 거지. 요즘 이건 완전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 돼? 하면서 결혼을 안 합니다.